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특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지, 상윤, 소영입니다. 오늘의 월드와이드 넘버원 콘텐츠 월드콘에서 이야기할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 2입니다. 요. 전작이 인사이드 아웃 1이었잖아요. 정말 저도 잊고 살고 있었는데 시즌 1이 자그마치 9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9년 전이면 저희가 딱 중학교 1학년, 2학년일 때인 것 같은데요. 그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맞아요. 보니까 시즌2에서 라일리는 11살에서 13살로 2살밖에 안 먹었더라고요. 뭐야? 그러니까요. 시간이 진짜 빠르긴 하네요. 아무래도 1편이 개봉했을 당시에 저희도 라일리도 감정적으로 좀 미숙한 나이다 보니까 공감 아닌 공감을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른의 시각으로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편에서는 성장에 따라서 라일리에게 사춘기가 찾아오잖아요. 맞죠? 근데 유년 시절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게 있어서 사춘기는 꽤나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더 공감되는 이야기들과 감정들로 구성되어서 전작보다 저는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후기 대부분이 울었다라길래 어떤 포인트를 자극하는지도 궁금을 했고 상윤 씨처럼 시즌 1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서 폭풍 감동 받으면서 올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다들 울었다. 한국인이면 이건 울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저도 약간 울 걸 기대하면서 봤거든요. 어디서 날 울릴까 이러면서 그랬는데 싫다. 근데 울 뻔만 하고 울지는 않았어요. 다들 우셨나요? 소영 씨는 우셨어요?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저도 안 울었어요. 저도. 다 안 울었어요? 오. 근데 보니까 다들 1편, 2편 둘 다 영화관에서 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머지 세 분이 다 시즌 1이랑 비교하시면서 이번 영화를 보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1편을 보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2편만 지금 봤는데 그래서 말로만 듣던 기쁨이 슬픔이 같은 기존 캐릭터도 그렇고 새로 나왔다는 브라니까지 뭔가 다양한 캐릭터들을 직접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더 참신하게 다가왔어요. 그 라일리의 핵심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격섬들도 새롭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네. 저는 1편에서 가족섬, 우정섬, 하키섬, 엉뚱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2편을 보니까 섬의 크기가 줄어들기도 하고 더 다른 게 메인으로 자리 잡거나 아예 사라진 것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 그걸 이렇게 연출을 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좀 많이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현재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섬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좋은 대사의 섬이었습니다. 와우. 좋은 대사의 섬. 그게 뭘까요? 네, 제가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전체적인 플롯이나 스토리보다도 좋은 대사에 잘 꽂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사들을 메모장에 적어서 모아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중 최애는 매기의 대사인데 뭐 이런 대사들이 모여서 저를 이루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매기의 대사가 뭔데요? 저 이거 핸드폰 뒤에 있는데 어머. 읽어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덩이를 더 파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곳이다. 오. 라는 대사입니다. 감명 깊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영화 줄거리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1편부터 원래 존재했던 감정들은 기쁨, 슬픔, 소심, 버럭, 까칠 총 이렇게 5명인데요. 라일리에게 사춘기 경보가 울리면서 새롭게 불안, 따분, 불업, 당황 이렇게 감정 4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라일리의 자아가 격동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비로소 진정한 자아가 만들어지죠. 사실 인사이드 아웃은 감정을 한 극단에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언뜻 보면 부정적 감정으로 보일 수 있는 버럭, 까칠, 슬픔, 불안 이런 감정들도 제 역할이 있고 이 감정들은 삶을 지탱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죠. 이렇게 더욱 다채로워진 9가지의 감정들이 라일리의 사춘기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공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9개의 감정들을 살면서 우리도 한 번쯤 경험해 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감정들 중에서 각자 여러분과 가장 닮은 감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감정의 비중이 나에게 가장 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방금 전에 찐쇼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온 지난날들을 보면 저는 언제나 불안이 극에 달할 때 성장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안이 딱히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고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불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불안해서 뭐 하나라도 더 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잘해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불안함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는 싫고 불편해서 싫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결국 나를 위해서 불안이가 불안해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좀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불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그렇게 느끼셔서 불안을 선택한 거겠지만 저는 지금도 남들보다 뒤처질까 불안하고 앞서가지 못할까 불안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안이 저의 다른 면들과 합쳐져서 더 나은 내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 저희 4명 다 불안을 골랐네요. 저도 그러니까. 머리는 불안인데 이제 라일리처럼 중고등학생 때도 뭔가 경쟁을 하게 되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막 불안하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이제 대학교에 와서 대학교도 반 이상 지났는데도 뭔가 여전히 비슷한 고민을 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관성처럼 불안해하는 게 그 불안이 캐릭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불안함을 못 느끼는 것도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인 걸 인지하는 사람은 그래도 인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순간에 부끄러운 것다는 걸 아는 것도 인류라고 하고 그래서 정말 불안함을 느껴야 될 때 불안함을 적절히 느끼는 것 이것도 진짜 건강한 정신 아닌가 갑자기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본 내용이 있는데요. 그 감독이 사춘기에 접어든 라일리의 감정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보고자 10대 소녀들 9명을 10대 소녀들 9명으로 이루어진 일명 라일리 크루를 꾸려서 거진 3년 동안 이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현실적인 모습을 만들었다고 해요. 대단하네요. 오, 이건 몰랐는데 아는 만큼 영화가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영화에서는요. 라일리가 성장하면서 감정들이 더해져가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편에서 감정 대장이었던 기쁨이가 2편에서는 불안이에게 감정 제어 콘솔을 사용하는 주도권을 빼앗기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사투를 벌이는 기쁨이는 지친 나머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다. 이 말에 굉장히 공감되고 슬펐어요. 기쁨에 무뎌진다는 거는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사소한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기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는 커갈수록 부정적인 감정에 뒤덮이는 일이 종종 생기면서 기쁨이 설 자리가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는 정말 기쁜 순간이 대다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막 시험을 못 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면서 커가면서 슬픔과 불안은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사회 안에서 살면서 점점 눈치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눈치가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돕는 동시에 좀 나를 중심에 두고 가장 1순위로 나를 중심에 두는 거에서는 멀어지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를 중심에 둔 초기 감정들보다는 조금은 어둡고 타인의 반응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시즌2에 등장하는 감정들의 비중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더 오래 남는 것도 한몫한다 생각해요. 맞죠. 뭔가 우리가 왜 행복했을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지만 왜 불행했을까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 나열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 감정이 드는 상황 자체가 우리는 비정상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거기에 들이는 공들이 점점 커지면서 사람을 쉽게 피로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슬픔, 까칠, 소심, 그리고 불안 이런 감정 캐릭터들도 모두 라일리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는 심리적인 거리감을 조금 좁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느끼거나 더 깊어지면 안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그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는 걸 피해버리니까요. 네. 행복한 감정들과 동일하게 혹은 더 중요한 감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게 예민이라는 감정이 없었다면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이처럼 화를 내는 것, 우는 것은 절대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 울고 싶을 때 울 줄 아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언제나 행복하고 싶겠지만 그건 사실 이상론에 불과해서 불안하고 소심해지고 까칠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와도 외면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계속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영화 속 감정 캐릭터들 디자인을 또 특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구현에 있어서 색깔이나 머리카락, 옷 등의 외적인 모습에서 해당 감정의 정체성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보였던 것 같아요. 각자 맡은 메인 컬러에 맞춰서 눈동자 색깔과 머리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기쁨이와 브라니의 디테일이었어요. 먼저 기쁨이 같은 경우에는 상징색이 노란색인데 또 머리랑 눈동자 색깔은 파란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야. 슬픔이의 상징색이잖아요. 아. 사실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완벽히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이의 일부에 파란색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른 캐릭터들과 다르게 더욱 슬픔이에게 다정하고 뭔가 이 둘의 관계성을 계속 더 눈에 잘 보이고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1편에서 영화를 보면서 그 디테일을 나중에 알고 놀랐었거든요. 근데 소영 씨도 찾아낸 줄 몰랐고요. 뭐지 이건? 뭐지? 권위자 마냥.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아, 이거 안 할래. 다시 읽을래. 다시 소영 읽을래. 씨도 찾아내셨군요. 나만 찾는 줄. 나만 찾은 줄? 아, 이런 느낌 아니야 이거? 멘트가? 1편에서 영화를 보면서 그 디테일을 나중에 알고 놀랐었는데요. 그러면 브라니 디자인에서는 어떤 디테일을 찾아볼 수 있나요? 이제 브라니의 눈동자 색깔은 불어비의 상징색인 민트색인데 이것 브라니라는 감정의 기반에는 타인을 향한 부러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홍조를 자주 붉히기 때문에 그 홍조 색깔인 당황이나 남들보다 체형적으로 좀 더 작은 불어비, 맨날 누워있어서 기계판마저도 스마트폰으로 조정하는 이런 따분이 캐릭터들도 정말 잘 구현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캐릭터 디자인 외에도 스토리 전개상 빼놓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라일리의 자아 형성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신념 보관소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아를 나무의 형태로 시각화한 것도 정말 참신했고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신념 보관소의 위치도 적절해서 1편의 기억구슬 같은 개념이 연결되어 보기 좋더라고요. 맞아요. 영화의 자아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불안이가 만든 자아상인 결국 난 부족해, 기쁨이의 나는 좋은 사람이야 자아상, 그리고 결말부에 모든 감정 구슬들이 신념 보관소로 쏟아지면서 만들어진 복합적인 자아상이 있어요. 마지막에 만들어진 자아상은 모순적인 감정들이 혼재함과 동시에 사람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영화 초반부에 기쁨이가 유용한 감정만을 남긴 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자아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문제성을 자각하지를 못했어요. 저도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불안이가 불안한 감정만을 이용해서 자아를 만들 때는 그제서야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든 라일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건 다채롭게 있는 게 맞는데도 그거를 좀 제가 생각을 미흡하게 했다? 짧았다? 자아 성찰과 주. 네, 그런 걸 좀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불안이가 만든 자아상과 기쁨이가 만든 자아상 보면서 어딘가 2%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평범한 면도 어딘가 특별한 면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기쁨이의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자아도 사실은 자신한테 너무 관대해가지고 이 사회를 잘 적응하고 살아남기에는 조금 어딘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또 불안이가 만든 자아 역시 너무 타인의 시점에서 나를 깎아내려서 결국 자기 확신이 없는 너무나도 불안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자아죠. 뭔가 둘 다 결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자아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감정의 색깔과 모양을 가진 자아야말로 어떠한 하나의 감정에 잠식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신념들이 함께 만들어낸, 그래서 어떤 하나의 색깔과 모양으로 규정될 수 없는 자아의 모양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나아가서 근데 이렇다고 해서 무엇이 건강한 신념인지를 정의 내리긴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도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진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시시각각 바뀌는 모습으로만 보여주고요. 생각해보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화나 미치겠는 나와 행복해 죽겠는 나, 그 모든 모습이 많은 나는 결국 나로 귀결되잖아요. 때론 나의 이런 모습이 너무 싫을 수 있어도 그 모든 나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뭔가 삶의 지향점, 방향성을 제시해준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영화 엔딩 크레딧에 우린 너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는 자막이 뜨잖아요. 네. 이게 영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완전히 견고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완전히 무너질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인사이드 아웃은 그걸 인정하고 보듬어 줄 수 있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회차 월드와이드 넘버원 콘텐츠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타임 가져볼게요. 소영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요. 저는 세상에 나쁜 감정은 없다. 약간 어허. 세나게 스타일로. 그러니까요. 단편적으로 본다면 기쁨이가 선, 불안이가 악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본질을 보면 모든 감정이 다 라일리를 위해 만들어졌고 그 쓰임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던 점이자 뭔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했던 바가 세상에 나쁜 감정은 없고 모든 감정이 널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세나감. 네. 저는 그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인 그냥 요즘 이런 푸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그래서 좀 요즘 많이 우울했었거든요. 뭐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티 안 내려고 막 의도적으로 활기차게 행동을 하거나 아예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거나 이런 우울증 그냥 아니에요? 가만히 그 부정적인 감정을 아예 외면하고 저는 숨겨버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자체로 수용하지 못하고 그냥 아예 안 좋게 본 거죠. 그래서 라일리의 버럭이가 라일리를 위해서 행동하는 걸 보고 그런 감정을 숨긴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깨달음을 적어보았습니다. 건강하게 생각하려고요. 파이팅. 파이팅! 네. 저는 무수히 많은 나와 함께 살아나갈래.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해버릴래. 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이효리 씨 콘텐츠에 나와서 구교한 이옥섭 씨가 한 말이거든요. 뭔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요? 했는데 구교한 씨였나 이옥섭 씨였나 둘 중 한 명이 자기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귀여워한대요. 이옥섭 감독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럼 사랑스러워지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감명 깊게 들었었어가지고 뭔가 인사이드 아웃 보면서도 슬퍼하는 나도 화내는 나도 불안해 떠는 나도 결국 모두 나잖아요. 부정하고 싶고 추악한 나일지라도 결국 나이기에 미워하기보단 사랑해버리는 게 어떤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엔 너도 나였다. 음. 라고 남기고 싶은데 외면하고 싶었던 너도 결국엔 나였고 이 모든 게 모여서 지금의 내가 된 거니까 이제 피하는 것보다는 마주보는 게 나를 더 사랑하는 법이라는 걸 기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비슷한 결로 적으셨네요. 네. 그러면 일단 이번 영화는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회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이었습니다.